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민법 좀비기출 특강 46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재는 157페이지입니다. 기출문제는 계속 반복됩니다. 기출문제를 잘 정리하시면 금방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주세요. 이 시간에는 매도인 담보 책임을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매도인 담보 책임은 계약이 유효인가 인정되고 원시적 하자에 대해서 인정됩니다. 매도인 담보 책임은 법정 무과실 책임인데, 그래서 법정이란 임의규정이죠. 계약법은 대부분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반대특약 가능하죠. 그래서 담보책임 면제하는 특약 유효 원칙 유효입니다. 근데 특약에 따라도 원칙 유효지만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땐 책임 제하됩니다. 일단 권리하자가 심이 훨씬 잘 나옵니다.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전부 타인 권리 매매, 일분 타인 권리 매매, 다음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행사됐다 실행, 경매 나온 겁니다. 그 다음 수량 부족 일부 매실이 있고, 다음 용익물권 같은 제한물권이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매도인 담보책임이란 하자를 모르고 산 선의 매도인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 묻는 겁니다. 원칙 선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데, 특이하게도 악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외우면 시험은 끝납니다. 첫째,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 매수인도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일부 타인 권리에서는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3번은 저당권 전세권 실행 행사됐다. 경매 나왔죠. 사안이 제일 중대해서 악의 매수인도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등등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외우는데 악의도 가능한 게 전해, 일감, 실손해입니다. 다시 전해, 일감, 실손해요. 예전에 했던 일감에서 이득은 없고 손해만 얻어서 전해, 일감, 실손해입니다. 악이라 전해, 일감, 실손해입니다. 전해, 일감, 실손해요. 이거 말고 나머지는 다 무조건 선의 매수인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해일감 실손인은 악의도 가능하죠. 이거 아니면 다 선의만 가능합니다. 그럼 제일 밑에 4번, 5번 수량 부족 일부 매실과 제한 물건이 있습니다. 얘들은 아예 암기법 없네요. 얘들은 무조건 선의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량 부족 일부 매실이나 제한 물건이 나왔거든요. 이 2가지가 나오는데 악의 매수인도 뭐뭐 할 수 있다. 무조건 틀립니다. 여기는 선의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행사기간은 선의 매수인은 알아야겠죠. 선의 안 날 1년 이대로 외우세요. 선의 안 날 1년입니다. 악의 매수인은 안 날이 계약일 1년입니다. 특히 선의 안 날 1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물건하자인데, 권리하자보다 물건하자가 발견하기 더 쉽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자에도 알아요. 엄마 수박이 상해서 라고 할 수 있죠. 아파트 보러 가면 엄마 천장이 물이 새네 라고 초등학교 1학년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하자는 매수인은 악의 매수인은 담보책임 물을 수 없고 선의 무과실 매수인만 담보책임을 행사할 수 있고, 경매로 취득인데 물건하자가 있다면 이때는 담보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기간도 선의 안 날 6개월 짧아요. 그리고 법령상 제한이 있다면 이것은 물건하자, 목조물 하자로 보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물건하자 그러면 4개를 꼭 외워두세요. 자, 문제 1번부터 풀겠습니다. 일단 상단에 전해일감 출손에 외우고 시작합니다. 1번 갑이 1만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옳은 겁니다. 1번 토지 전부가 병소유, 제3자 소유이고 갑이 이를 을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 을은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전해할 수 있죠. 2번 토지 2000제곱미터가 병소유이고 갑이 이를 을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그럼 일부 타인 권리죠. 악의 을은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일감할 수 있죠. 3번 토지 2000이 계약단 심의 포라고 매실된 경우 일부 매실이네요. 그러면 상단 남기법 전해 일감 실손이 없죠. 그럼 여기 무조건 선의만 가능합니다. 근데 악의 을은 제일 끝에 뭐뭐 할 수 있다 틀렸죠. 여기 암기법 없어서 선의만 가능합니다. 4번 토지에 설정된 지상권, 이것도 암기법이 없죠. 그럼 지상권은 제한물권이 있죠.
여기도 선의만 가능합니다. 그럼 제일 끝에 파란색 악이 있죠? 제일 끝에 있다 틀렸어요. 선의만 가능합니다. 5번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 행사로 의리 소유권 취득할 수 있게 된 경우 악의을은 뭐든지 할 수 있죠.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할 수 있다. 이게 맞았네요. 실손해 실행 행사됐죠. 악의도 해제 손해배상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2번도 먼저 악의도 가능한 게 전해일감 실손해 요거 들어갑니다. 자, 2번은 틀린 건데 동그라미 1번 X 볼 필요 없습니다. 2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출제 돈을 냈네요. 그럼 매수인 매도인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고 3번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항력 갖춘 임대차가 있어요. 그럼 안기법이 없네요. 이건 제한 물권이 있는 거죠. 그럼 선의만 가능하다. 그래서 선의 매수인은 그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매매 목적인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다음 선이 안 날 1년이죠. 파란색 글씨 선이 안 날 1년입니다. 아기가 틀렸습니다. 5번 매매 당시 목적물 일부가 매실되면 안기법이 없네요. 그럼 선의만 가능하다. 선의 매수인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선의 안 날 1년 외우세요. 3번 매도인 담보 책임 옳은 겁니다. 1번 타인 권리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이 해지할 수 있다. 전해죠. 2번 안기법에 파란색 글씨 손들고 있네요. 파란색 시가 저당권 행사 실행 그 악의도 해제 손해배상 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네요. 전해일감 실손해입니다. 3번 매매 목적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선의 매수인에게 이행이익이죠. 매도인 담보 책임은 유효일 때만 인정되고 계약이 유효일 때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입니다. 4번 매매 목적 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됐다. 그럼 안기법이 없죠. 제한물권이라 여긴 선의만 가능한데 그 뒤가 틀렸네요. 계약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달성을 못할 때만 아랫줄 선의 매수인이 계약 해지할 수 있죠. 5번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이 나왔죠. 그럼 아랫줄에 1년이 있어요. 앞에 안 날이죠. 선이 안 날 1년. 계약한 날이 틀려서 정답은 2번입니다. 4번 부동산 매매계약이 수량지정 매매인데 그 부동산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게 수량 부족 일부 매실이죠. 그럼 수량 부족 일부 매실은 위쪽 안기법이 없죠. 무조건 선의만 가능하다. 1번 선의 매수인은 뭐뭐 할 수 있다죠. 선의는 감액 청구할 수 있다. 1번이 정답이네요. 2번은 악이 나오고 제일 끝에 없다 맞아요. 여긴 선의만 가능합니다. 3번은 파란색 글씨 선이라 안 날 1년 맞아요. 4번 미달 부분에 이건 원시효 불능이 아니죠. 따라서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매도인 담보 책임은 유효일 때 인정됩니다. 근데 4번 같은 원시효 불능은 무효예요. 그리고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도 무효일 때 나옵니다. 여긴 유효라 전혀 상관없습니다. 5번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 매수인은 해지할 수 있죠. 여긴 선의만 가능하다. 그래서 1번이 선의가 없다 해서 틀려서 정답입니다. 5번 수량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 일부가 매실됐네요. 그럼 틀린 겁니까? 그럼 수량 부족 일부 매실은 안기법이 없어서 선의만 가능합니다. 선의만. 1번 수량 지정한 매매란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던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2번은 정답 나왔죠. 악이 나왔는데 제일 끝에 뭐뭐 할 수 있다 틀렸죠. 여기 선의만 가능하다. 안기법 외우니까 답이 막 손들고 있네요. 그래서 전에 일감 실손해 빼고 다 선의만 가능합니다. 3번 선의 매수인은 멸실리 부분 비율로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선의는 할 수 있죠. 계약 정보 해지할 수 있다.
5번은 파란색 글씨가 선이 안날 1년 맞았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6번 권리하자에 대한 매도인 담보책임 관련해서 마기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 그럼 위쪽의 암기법 전해일감 실손해죠. 기억은 파란색 글씨 전부 해제 맞았어요. 니은도 파란색 일감 일부 감에 맞았습니다. 디귿도 파란색 저다음은 실행 실손 해제 맞았네요. 근데 리을은 파란색이 지상권이고 이건 암기법이 없으니까 여기 무조건 선의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리을은 완전히 틀려서 정답이 기억 니은 디귿이 됩니다. 전해 일감 실손에 그대로 물어봤죠. 출제위원이 제 암기법을 알았나 봐요. 7번. 자, 7번은 가불병 문제가 나오고 문제가 너무 길잖아요. 여기가 3줄이지만 시험 들어가면 5줄 이상이 됩니다. 그럼 가불병 나오고 문제가 길면 문제 읽지 마라 그래서요. 옳은 건가 틀린 거 확인하세요. 옳은 거 물어봤죠. 그 말에 1, 2, 3, 4, 5 읽으면 정답이 거의 나옵니다. 1번 토지에 대한 법령상 제한 나왔죠. 이건 물건하자라 했죠. 법령상 제한으로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면 이는 매매 목적물 하자 맞았네요. 물건하자. 답이 나왔네요. 이렇게. 그래서 가불병 나오고 문제가 길면 바로 지문 읽으면 정답이 거의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문제 연습이라 7번 읽어볼게요. 가문들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상가형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법령상 제한하면 물건하자입니다. 제한으로 건물 신축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토지 오염 이것도 물건하자죠. 다 물건하잖아요. 자, 옳은 겁니다. 1번이 정답이고 2번 X토지 물건에 하자가 존재한 여부는 언제나 목적물 인도시가 아니라 법률 행위 당시죠. 행위 당시 기준이 원칙입니다. 3번 갑이 토지가 오염 물건하자 토지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계약 체결 시 알고 있었다면 을에게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죠. 물건하자는 선의 무과실만 물을 수 있죠. 4번 갑이 토지 오염으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5번은 선이 안날 6개월이죠. 물건하자 6개월. 정답 1번입니다. 8번 불특정물 하자로 인해 매도인 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 권리로 규정된 걸 모두 고는 겁니다. 그럼 해제 있고 손해배상이 있고 디귿 대금 감액은 없죠. 리을 불특정물은 완전물 급부 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민법에서 가장 어려운 매도인 담보책임을 암기법으로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